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며칠 전 소설 독서 모임에서 시아오에 갔다가 한국의 세렝게티라는 곳을 들렀어요. 삘기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아오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된 섬인데 대평원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한참 산책을 하는데 멀리서 아카시아 향이 간간히 났어요. 해마다 5월 15일 전후로 안산에는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서 온 동네에 아카시아 향이 가득해요. 그 향이 얼마나 강한지 지하철 문이 열리면 그 지하 역사에서도 아카시아 향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딱 하루만 그 호사를 누렸어요. 비가 3일 동안 계속 내리는 바람에 꽃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무척 아쉬웠어요. 이번 5월은 폭우도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아 기상이변을 느끼게 하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아 영란 친구와는 자주 만났죠. 이번 주 월요일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소아 환아들의 어린이날 파티가 있어서 커피 바리스타 봉사를 갔고, 수요일은 자서전 교실에서 만났죠. 그리고 짬짬이 팟캐스트 대본 준비와 녹음을 같이 하다 보면 한 달 내내 안나와 만나는 느낌인데, 먼 훗날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월요일은 지난 가을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같이 딴 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바리스타 선생님께서는 갑 볶은 커피, 과테말라 안티구아와 케냐 키암보아, 브라질 세라도를 준비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커피 향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주 만나니 점점 만날 일이 많아져요. 자서전반을 수요일마다 가니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데, 지난주에는 조혜진 작가와의 만남이 목요일에 한양문고에서 있다고 해서 이틀을 연달아 안나와 만났어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5월은 많은 이야기 중에 조혜진 작가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의를 읽고 탄탄한 구성과 뛰어난 인물 묘사에 감동을 받았는데, 주옆 한양문고 목요미독회에서 주최한 모임에 다녀와서 무척 기뻤답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의 지원을 받아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런 소규모의 작가와의 만남은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작가와 독자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서 좋았어요. 저는 같은 소설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경험은 적은데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의는 몇 번을 읽었어요. 처음에 이 소설을 접했을 때는 각 인물들의 삶의 깊이가 느껴져 좀 어려웠는데, 소설 모임에서 토론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작품 이해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 재미있었고, 그래서 다시 여러 번 읽었죠. 그리고는 조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로기환을 만났다는 일부러 찾아서 읽었어요. 작가는 그 장편의 주인공을 기환 씨라고 부른대요. 긴 소설을 쓰는 동안 등장인물과 친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 장편을 읽는 동안 로기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았거든요. 엄마의 시체 판 돈으로 탈북을 해서 유럽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읽으면서
세상에 고통이란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혜진 작가는 폴란드에서 한국어 강사로 2년간 체류했대요. 그곳에 있을 때 아우슈비츠 분위기가 무섭고 또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보지 못하다가 부활절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방문했대요. 생과 사가 공존하는 공간, 마국간 같은 숙소 옆의 처형장.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을 보면서 홀로코스트의 비참한 역사를 쓰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빛의 호의에 나오는 알마 마이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작가 자신도 타인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연민이 진짜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대요. 소외된 자들에 대해 쓰다 보니 타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작가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두 번째 장편 소설 로기안을 만나다와 9편의 단편이 실린 빛의 호위 소설집 중에서 빛의 호위, 사물과의 작별, 작은 사람들의 노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펼쳐 보였어요. 작가의 작품은 순식간에 빠져들어 단번에 읽어내게 하는 흡인력이 있어요. 오래 생각하고 공들여 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소설 쓰기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쓰기라고 했어요. 등장인물에게 작가 스스로 자신을 투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쓴다고 하더군요. 단편 소설 사물과의 작별은 일본 간첩단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간첩으로 만들기 쉬운 조건을 지닌 제1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대요.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죄 없이 19년을 감옥에 살았던 서승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인물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서 쓰고 싶었다는 말에 작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승 형제의 부모님은 자식들 옥바라지를 하다 돌아가셨대요. 감옥에 가지 않은 다른 형제들의 고단한 삶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갔어요. 소설은 문학, 예술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나 기억하면서 역사의 증언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작품을 쓸 때마다 인물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작가는 작품 하나하나에 그리고 인물 한 명 한 명에 공을 참 많이 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집 빛의 호의 맨 뒤에 나오는 작가의 말을 보면 어떤 이야기도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생애에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표현되는 순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야기 너머로 뻗어가는 지평에 수많은 문장과 생각과 감정이 흩어졌다 모이며 또 하나의 작은 길이 되어가는 상상은 언제나 두려울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소설을 쓰는 내 삶이 고맙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글쓰기를 천형이라고 말하며 글 쓰는 일을 말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조혜진 작가는 즐거운 일로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글 쓰는 일을 사랑하고 즐긴다는 것 아닐까요? 빛의 호의 단편집 안에 잘가 언니라는 작품은 차학경에 대해 쓴 소설인데
미국에 사는 큰딸이 예전에 차학경의 생애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10년 전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촌 집에 갔을 때 차학경의 자료를 보러 버클리 대학에 딸과 같이 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는 딸 덕에 차학경을 알게 되었는데 조혜진 작가 작품에서 다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소설 속의 인물 탐구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독자가 끼어들 여지를 주기 위해 작가는 인물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사물과의 작별에 나오는 고모는 제일 슬픈 사람이라며 글을 쓰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릴 때 외로운 방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에 마음 안에 우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기로 올릴 수 있었다고도 했어요. 빛의 호위에 등장하는 권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작가는 첫 문장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어요. 사건은 미해결로 끝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그냥 나오는 문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요즘 자서전 쓰기 수업을 듣는 제게 매우 큰 울림을 주었어요. 가장 좋은 독서는 글을 읽고 영향을 받아 자신의 글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조혜진 작가도 시간을 따로 두고 하루에 독서를 4-5시간 한다고 하더군요. 단편집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책들이 많았는데 서경식의 디아스포라의 눈이나 서승이 쓴 서승의 옥중 19년, 그리고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같은 책은 저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혜진 작가를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 역시 작가 정신이 몸에서 느껴졌고 소외 계층이나 인물에 대해 연민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작가를 보니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했고요. 저는 조혜진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차곡차곡 치밀하게 쌓아 올린 건축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의 인물들을 통해 넓고 깊게 전하는 주제의식의 전개도 매력적이었고요. 진지함을 지닌 젊은 작가의 재능이 무척 부러웠어요.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됩니다. 시대를 고민하고 망각되어가는 일들을 기억해내어 재구성하고 타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젊은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를 품위 있게 써내려가는 조혜진 작가의 내공과 품격이 놀랍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소설 독서 모임 문우들도 젊은 작가와의 만남에 만족해 했어요. 조혜진 작가의 소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채봉 작가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다 라는 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안나의 백기편지 1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다. 정채봉.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